네, 내년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 열공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커리큘럼을 초시생 버전과 재시생 버전 나눠서 드리는데 이번은 재시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저와 함께 쭉 공부해 오셨던 분들이야 어떤 걸 제대로 공부를 해야 앞으로 그동안도 뭐 행정학 잘 나왔겠지만 더 발전해서 더 고득점하고 다른 과목 혹시 삐끗한다 하더라도 행정학 초고득점으로 합격할지 방향을 잘 잡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빠르게 쓱 참고하면서 맞다 이런 게 합격에서 제일 중요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자기가 점수가 오르는데 이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었지 그걸 계속 반복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랑 함께 공부를 못해서 행정학에서 방향을 잃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 시험 공부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걸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 겁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시험 문제로 안 나오는 거, 시험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수록 점수가 안 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많이 헤맸던 분들은 이번에 잘 들으시고 그래도 뭐 실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어떻게 설계할지 잘 듣고 공부 계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뭐 저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좀 띄워놨는데 뭐 제가 가장 강의를 하면서 가장 너무너무 강조하는 게 수험 적합성이죠. 여러분들 저도 수험생을 겪어보고 합격생도 겪어보면서 수험생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0년 이상 뭐 제가 직접 합격한 경험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제 제자분들 합격생들 보면서 공통점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다 전수를 해드릴 건데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합격하게끔 뭐 커리큘럼이든 강의 교재든 다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수험 적합성만큼은 정말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강의, 교재, 커리큘럼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강조하는 것들을 실천하면은 공부한 족도 점수가 오를 겁니다. 뭐 간단하죠?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 대비 점수가 훨씬 많이 오르는 겁니다.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길을 읽기가 참 쉽죠. 범위가 워낙 무한정하고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조금만 방향을 잘못 잡고 시험 문제에 안 맞게 잘못 배우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은 또 겪을 일은 없다. 자, 우리 같이 재희생분들 계획을 잡아봅시다. 일단 9급 같은 경우 자, 여기 1.5단계가 떴네요. 이 0.5, 1.5, 2.5 두 가지가 뜰 건데 0.5단계가 재시생 전용 커리큘럼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론 플러스 기출로 되어 있죠.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그동안 이론 강의 들어왔고 기출문제 어느 정도 봐서 그러니까 작년 이제 올해라고 해야 되겠죠. 올해 지나간 시험에서는 잘 점수가 많이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놓은 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1단계 이론부터 처음부터 할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론 플러스 기출 문제를 같이 보는 그래서 1단계 이론 강의랑 1.5단계 이론 플러스 기출 강의 차이점은 1.5단계가 이론 설명이 좀 적고 기출 문제를 같이 보는 비중이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은 제가 쉬운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시켜 주지만 모든 것을 다 쉬운 예를 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잘하는 것들은 예시 생략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기출문제 기출문제집의 중요도 A, B급 문제를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7, 8월에 내가 1단계부터 할 필요는 없겠는데 그런데 아직은 좀 애매해. 그러면 이제 1.5단계로 시작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시생 2단계 기출문제 강의 그리고 제가 강조해주는 당일 복습 해독 무조건 필수입니다. 제가 커리큘럼 소개해주는 영상에서 빨간색 글씨가 필수예요. 필수. 나머지는 필수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력에 맞게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그래도 이번 시험에서 80점 이상 맞아서 1단계든 1.5단계든 이걸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론은 대충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2단계 기출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 시험에서 90점, 95점, 100점을 맞았어도 재시생이면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다른 더 부족한 과목들을 먼저 열심히 해놓고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만큼 뭐 행정은 실력이 있으니까 금방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시생이면은 이번 시험 점수대와 상관없이 2단계 기출문제 그리고 당일 복습 기출회독은 필수다. 무조건 필수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앞에 듣고 오든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지 이거는 여러분들 실력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5단계 재시생 전용 커리큘럼이라고 그랬죠. 재시생이다 보니까 이게 이론을 다시 들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찝찝한 게 있죠. 그래서 보통 제가 4단계로 12월에 압축 강의를 주는데 그건 20강짜리예요. 근데 2.5단계 압축 정리는 30강짜리로 좀 애매한 그 개념 정리가 된 애매한 실력의 재시생들이 좀 빠르게 그래도 30강 만에 개념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그리고 기출해독은 필수. 그 다음에 압축 정리 30강짜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2.5단계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해서 제가 초시생에서는 진도별 모의고사를 필수로 안 넣거든요. 근데 재시생은 무조건 필수로 넣어요. 왜냐면 그래도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기출해독도 하면서 합격하려면 기출해독이 필수죠. 아무리 그동안 기출문제를 많이 봤어도 더 해야 돼요. 하면서 이제 진모를 웬만하면 같이 활용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같이 활용하세요. 왜냐면 다른 과목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행정학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있으니까 초시생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서 기출 스스로 회독하는 건 필수지만 이제 진모는 강추하긴 해도 시간이 부족하면 못할 수 있죠. 하지만 재시생은 시간이 있으니까 무조건 같이 해야 돼요. 무조건. 진도별 모의고사가 그 자체가 뭐 시험에 많이 반복되고 중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기출 회독이 합격에 중요한 건데 기출 회독을 도와주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 수단이에요.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자, 진모 OT에서 병행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려요. 아시다시피 각 강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강의의 OT에서 자세히 더 해줍니다.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본인의 실력뿐만 아니라 더 자세히 알고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각 강의 OT를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모, 기출해독 이거는 필수니까 OT를 보고 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수만 보면은 2단계 기출문제 그리고 당일 복수로 기출해독하고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진모랑 함께 기출해독 또 하고 이게 합격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모든 시험 모든 과목에서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건 합격의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빠른. 시험 문제가 기출문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생소한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기출문제 있는 걸 먼저 다 맞추고 다른 걸 대비해야죠. 그런 것도 제가 다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수험생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모든 강의에서 제가 강조해주고 기출문제 집에 기출문제도 있었던 이 내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이걸 나도 제대로 다 완벽하게 파악한 수험생이 없어요. 그럼 이거라도 제대로 한 사람이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행정을 놓고 보면은 이걸 나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되고 행정학에 더 투자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의 실력을 만들면 혹시 다른 과목에서 삐끗해도 행정학 초고득점을 합격을 하는 거죠. 근데 행정학만 놓고 보면은 이게 먼저입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 없이 생소한 것도 나오더라 생소한 거 마구마구 찾아보면 어떻게 됐느냐 본인이 찾아보는 건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하나 얻어 걸려서 하나 맞추고 정작 매번 출제되는 거에서 3문제 더 틀려요. 점수가 떨어져요. 자, 온갖 걸 찾아보는 만큼 시험 합격에 더 중요한 출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반복할 수가 없죠. 점수는 떨어지는 거 떨어져. 이걸 먼저 제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근거가 있는 것들 던져주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추가로 챙기는 겁니다.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시간이 되니까 동형 모의고사 또 활용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각 시험별 쌍모는 필수입니다. 무조건이죠, 무조건. 자, 쌍모는 각 시험별 마무리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니까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국가직 9급 쌍모다. 국가직 9급 8개년도 기출문제 160문제 랑 이걸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160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시험에 최근 기출문제를 챙기면서 그걸 일일이 변형했으니까 그 모의고사가 그 시험에 가장 최적화될 수밖에 없죠. 출제 난이도, 출제 패턴 등등 다 실전 문제라 가장 흡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실전 연습도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니까 당연히 아직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개정 범용 예상 문제 그리고 학계에서 요새 중시되고 있어서 유행 중인 것들 예상 문제를 제가 다 가미해 주겠죠. 그런 것도 또 챙길 수 있고요. 그래서 각 시험 마무리는 각 시험별 쌍모. 자, 그리고 제가 초시생 커리큘럼에서 9급 같은 경우에는 개정 법령 특강만 들어라. 특강 같은 경우에는 초시생은 다 못 들어요. 근데 재시생은 시간이 되니까 그러면 브리타 대비랑 생수학 문제 대처 연습까지 추가적으로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특강은 특강입니다. 이게 이 정규 커리큘럼보다 특강을 더 우선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말하지만 이게 제대로 되고 그리고 쌍모로 마무리하는데 이런 것도 뭐 추가적으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았다. 그때 활용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개정원 특강이 뭐 30분짜리고 행정학이 개정법령이 많지는 않지만 뭐 수험생으로서의 예의죠, 예의. 개정법령 챙기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니까 브리트 대비. 제가 합격을 위해 필요한 이 동그라미 여기 한 경계선 정도가 브리타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통수 치는 문제, 고시용으로 뒤통수 치는 문제인데 시간이 되니까 그건 제가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죠. 또 마구마구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3, 4시간짜리 특강이에요. 요 정도 경계선에 있는 것들, 근거가 있는 것들 제가 챙겨주니까 그것만 딱 챙기시고 생수학 문제 대처 연습은 행정학은 아무래도 범위가 무한정하니까 10년, 20년 공부해도 처음 보는 문제 나옵니다. 가끔씩은 저도 처음 보는 이론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행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완벽하게 대비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된다? 확실하게 떨어져요. 확실하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면 대처를 하면 돼요. 대처 연습은 사실 1단계 이론 강의, 그러니까 초시생 기준 1단계 이론 강의부터 모든 강의에서 배워요. 저랑 같이 훈련해 오신 분들이야 훈련이 되어 있겠지만 저랑 같이 훈련을 못 거치신 분들은 생수학 문제 대처 연습 특강으로라도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간이 되니까. 그리고 다른 특강들은 설명을 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얀색 필수 여기 필수 이렇게 하고 개정 법령은 뭐 당연히 30분짜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1.5단계, 2.5단계, 5단계는 뭐 OT 설명을 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 그다음에 특강 이 두 가지는 보는 게 좋고 나머지는 설명을 보고 뭐 시간과 여력이 되면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으면 뭐 보면 좋긴 하겠죠. 근데 우선순위는 많이 밀림.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재시생이니까 본인의 실력에 맞춰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필수라고 한 건 무조건 하고 나머지는 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마다 실력이 다 다르니까 거기까지 제가 정해줄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7급 재시생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9급하고 7급하고 합격을 위한 본질적인 내용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 유형, 뭐 길이, 뭐 겉모습이 좀 다르고 또 몇 문제가 7급이 몇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오고 뭐 평균적으로 7급이 더 어렵긴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어떤 데는 9급 문제가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절대적인 건 없고 그다음에 객관식 행정학이다 보니까 행정학은 객관식으로 정답을 명확하게 정해서 출제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9급이든 7급이든 합격을 위한 이 동그라미 본질적인 내용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앞에 똑같이 가다가 7급이니까 국가직 7급 상모, 지방 7급 상모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여기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7급은 시간이 있으니까 뭐 9급 시험들도 연습 삼아 치실 것이고 그리고 9급 상모들도 7급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돼요. 시간이 되니까 여기 사이에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상모들도 추가로 활용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이제 특강에서 9급이랑 다른 점은 이게 추가가 되어 있네요. 노란색 같은 경우 고난도 문제풀이가 추가가 되어 있죠. 아무래도 9급보다는 몇 문제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당연히 9급도 고난도 문제풀이 들어두면은 도움은 되겠지만 좀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면은 7급은 지금 여기서 하얀색
하얀색에 빨간색 글씨 필수에다가 웬만하면 동형 모의고사, 국가직구급 상무, 지방직구급 상무 다 해야 돼요. 시간 되고 뭐 문제 연습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자, 7급은 그만큼 높은 데서 시작을 하니까 그만큼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순공부 시간도 훨씬 많아야 되고 경쟁자들도 실력이 더 빵빵하니까 또 모의고사를 또 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활용하고 기출문제 회독수도 더 많이 필요하고 7급은 7급입니다.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특강도 이 노란색들 다 봐야 됩니다. 노란색들. 그래서 자 9급은 제가 시간과 여력이 되면이란 자꾸 단서를 붙이잖아요. 7급은 본인의 실력에 따라 공부 계획을 잡되 예를 들어 시작 위치를 잡는 거죠. 실력에 따라 시작 위치 여기 잡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게 활용할지 말지 잡는 거고 잡되 또 여기 지금 이제 가로치는 거 외에는 웬만하면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7급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 됐죠? 자, 그리고 혹시 그 7급이라서 여기서부터 보시는 분들은 앞부분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앞에 9급 커리큘럼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7급만 공부한다고 해서 바로 여기서 건너뛰면 앞부분 설명이 없죠. 앞부분 설명 9급 커리큘럼부터 쭉 참고해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겠죠. 뭐 그동안은 행정 시험 문제 안 맞는 방식으로 잘못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왔지만 이제는 공부하는 족족 점수가 오를 겁니다. 그리고 합격하게 될 겁니다. 끝까지 파이팅해서 꼭 합격합시다.